리모델링은 노후된 시설을 새 것으로 바꾸거나 교체가 필요하신 사장님들, 리브랜딩 같은 경우는 내 앞집과는 다른 나만의 아이덴티티가 담긴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 소비하시는 손님들의 반응들을 살펴보면 좀 다르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보는 시작점 자체가 단순히 예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이 공간만의 색을 낼 건가 라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오래된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것들인데 시간이 돼서 좀 노후화되거나 칠이 벗겨진다거나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금 그 상태로 돌리는 작업들이 리모델링이라고 해요. 상업보다는 주거 쪽에서 이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구옥 리모델링, 아파트 리모델링, 아파트를 예를 들면 도배장판이나 이런 것들이 전세입자가 오래 써서 낡았어요. 바꾸는 작업들을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리브랜딩 같은 경우는 접근하는 것들이 완전히 달라요. 깨끗하게 만들거나 예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비교 시점이 리모델링은 이제 전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미래에 대한 것들이 더 가까운 거죠. 작년에 대표님을 한번 만나서 리브랜딩 작업을 진행했었는데 성수동에서 타코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1호점에 자기가 직접 인테리어부터 해가지고 제품을 팔아가지고 다 준비를 했었어요. 정말 경쟁이 치열한 그 성수동 안에서도 나름 이렇게 잘 생존을 하셨거든요. 한 2, 3년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궤도기를 지나서 안정기에 돌이켜서 이제 공간들을 보니까 이 그림 가지고는 앞으로 5년, 10년 더 이상을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신 거예요. 단순히 조명을 갈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리모델링이 아니라 리브랜딩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주셔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작업을 하게 됐었죠. 리모델링 가게 컨디션을 다시 좋게 만드는 그렇죠. 네, 컨디션. 수리 같은. 네네네. 리브랜딩은 수많은 그런 가게들 중에 눈에 띄거나 구별되는 작업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저는 정리가 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사실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하는 사람들도 다른 마음가짐으로 이것들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컨디션을 다시금 좀 돌려서 이것들을 수리하고 복구하는 그런 과정에 더 가까운 것 같고요. 리브랜딩은 말 그대로 10개의 가게가 있으면 그 10개의 가게 중에서 하나가 돋보이도록 만드는 작업인데, 더 내려가면 시각적으로나 그냥 자극적으로 이렇게 돋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그 가게스럽게 돋보여야 되는 작업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새로 고침이 잘하는 일, 그런 본질이나 이미지를 이제 번역하는 네. 일이잖아요. 처음부터 좀 뭔가 내 본질이나 이미지를 잡고 출발하고 싶은 대표님들도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 2호점, 3호점 이렇게 앞으로 하시는 분들을 잡는데, 이유가 뭐냐면 제 경험상 1호점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전문 스튜디오나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된 돈은 이 정도인데 실제로 가게 자릿세 되고 월세 되고 기기 사고 필요한 직원들 뽑으면 인테리어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서 인테리어는 좀 직접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좀 확장을 하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잡았지만 말씀처럼 처음에 잡고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좋죠. 이거는 손님 관점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손님이니까요. 제 관점에서는 다르게 보이고 예뻐 보이고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가게 사장님들한테는 예쁘고 다르고 이런 것들도 좋지만, 그래서 어떻게 나의 손님들을 확보하고 단골들을 만들고 실제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소비하시는 손님들의 반응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여기가 예쁘거나 괜찮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다르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공간과 음식과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정말 이곳만의 좀 다른 느낌들을 받고 간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리브랜딩을 통해서 이 공간들을 만들게 되면 결과물들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는 시작점 자체가 단순히 예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이 공간만의 색을 낼 건가 라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결과물도 당연히 그렇게 되고,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거기만의 아이덴티티가 담긴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이미지들이 손님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가게나 어떤 네임을 떠나서 브랜드가 되는 첫 단계가 되는 거죠. 가게랑 브랜드의 차이를 한번. 어떤 가게 이름이나 네임은 사장님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순댓국집을 오픈한다고 해요. 어떤 순댓국, 아직까지는 사장 머릿속에 있는 거라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사장 머릿속에 아니라 손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 같거든요. 내가 정말로 손님들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내가 만든 이 가게 자체가 생명력을 갖고 확장을 하고 사랑받으려면, 이거는 내가 사랑해서 되는 것들이
것들이 아니라 손님들이 계속해서 찾아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리모델링은 노후된 시설을 새 것으로 바꾸거나 교체가 필요하신 사장님들 필요하신 서비스이고, 리브랜딩 같은 경우는 내 앞집과는 다른 나만의 아이덴티티가 담긴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 한 단어로 정리하면은 차별성이에요. 차별성. 음식이랑도 비슷해요. 저희가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가는 맛집이나 이렇게 좀 유명한 곳들 가면은 차별성이 명확했었어요. 맛으로서의 차별성이거든요. 이 집은 뭔가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레시피가 있어서 같은 음식이어도 훨씬 더 깊은 맛을 내 라고 하면 굳이 인테리어나 이런 브랜딩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도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이제는 맛의 기준이 너무나 높아졌다고 봐요. 상향평준화가 됐거든요. 1세대는 맛을 통해서 차별화를 이뤄냈다면 차별성이 맛이 아닌 공간으로 넘어오는 시점이라고 봐요. 공간에서의 차별성을 내려면 레시피가 리브랜딩이라는 작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랜딩이 필요한 때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는데 이야기들이 길어져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말씀드릴게요.